그 러닝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제 친구들도 네. 너 뭐 유튜브 한 다음에 네. 어떻게 달려야 돼?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네가 달리기 한다고 해서 나 달려봤는데 네. 무릎 아픈데? 아, 나는 못하겠네.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러닝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면 특히 이제 뭐 10대, 20대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 30대, 40대에서 처음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네. 저처럼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제발 천천히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네. 네. 일단 달리기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빨리 가는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 맞아요. 일단은 빨리 뛰거든요. 그리고 네. 뭐 몇 미터 못 가서 일단 숨이 너무 차고 네. 지치고 멈춰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이걸 참으면서 달려야 되나 보다 하면 또 어디가 아플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여자친구분이나 아니면 와이프분이나 이제 같이 산책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이 여자친구분이 걸을 때 옆에서 같이 뛰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걷는 속도로 뛴다. 걷는 속도로 뛰는 거죠. 그러니까 뛴다기보다는 약간 바운스만 주는 느낌일 거예요 아마. 속도보다도 그 워킹을 러닝의 리듬으로 바꿔서. 그렇죠. 약간 바운스만 주는 느낌으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면 걷는 거보다 뭔가 기분이 굉장히 끝났을 때 훨씬 좋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의 그 오늘 말씀이 막 심장에 꽂혀요. 꽂혀요. 베가베리의 어떤 그 정수에 대해서 오늘 너무 이야기를 해주. 러너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 러너분들 오늘 선생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베가베리가 러닝팀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가장 그 핵심적인 얘기를 선생님 지금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뿌듯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렇게 또 크로스 체크가 되면서 맞고 나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네. 맞아요. 꼭 우리가 그 달리기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걷는 것과 달리기를 확 구분을 해서 빨리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걷는 속도를 러닝의 리듬으로 바꿔서 가볍게 뛰면서도 그것도 러닝인 건데.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러닝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사실 뭐 생각하면은 이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뭐 대부분은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굳이 꼽자면 이제 저는 그 트랜스제주를 나갔었거든요. 이제 트랜스제주 50km를 나갔었는데 네. 저도 가면서도 의아했거든요. 달리기를 하러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생 고생을 하러 교수님 때문에 시작한 그 달리기가. 거기다가 이제 약간 트레일런이다 보니까 네. 또 되게 힘들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힘겹게 완주를 했는데 그때 완주할 때는 네. 뭐 되게 이상한 그런 묘한 울컥함이 있더라고요. 어, 하나도 슬픈 일은 없었는데 어. 그런 울컥함이 있고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다. 좀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런 순간이 제일 그나마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새고 얘기해도 너무 재밌어요. 네. 이제 선생님의 전공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또 재활의학과 네. 전문의로서 네네.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어떤 동기로서 재활의학과를 선택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거는 사실 뭐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받았을 때 조금 대답하기가 네.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기는 한데 왜냐면은 진짜 막 대단한 소신이 있어서 이렇게 과에 지원한 경우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은 네. 그렇다기보다는 인턴 이제 돌면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어디를 가고 싶다 해서 딱 그거를 한다기보다 안 가고 싶은 과를 일단 빼거든요. 나는 이런 과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면서 이제 남는 과들 중에서 내 스타일과 잘 맞는 데를 고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수술 같은 것들을 좀 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여건상 수술 뭐는 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좀 배제하다 보니 처음에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재활학과이기는 했었고 또 이제 재활학과를 이제 보면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매력들을 좀 느끼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재활은 주로 이제 재활의학과 하면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또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고 어떤 그 치료를 또 주로 제공하시나요? 지금 인천 백병원 여기 백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이제 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렇게 뭐 팔다리 힘이 빠져서 마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걸음이 이제 불편하시거나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아니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활을 통해서 이제 좀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스포츠 재활 쪽으로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나 선수분들이 있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재활하면 이제 네. 한마디로 뭔가 표현을 하자면 네. 걷게 만드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 걷는 분들을 걷게 만들어 보자. 걷게 만드는. 다시 움직임을. 그렇죠. 네,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 보자. 달리는 분들은 주로 어떤 그 부상으로 좀 많이 오시나요? 보통 달리기 러너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네. 뭐 아시겠지만 러너분들은 병원에 안 옵니다. 안 오죠, 잘. 어. 일단 기본적으로 안 오고 왜냐면 일단 뭐 휴식을 해야 된다는 걸 본인들이 일단 알기도 알고 또 대부분의 러닝 부상이 쉬면은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보통 이제 오셨다 하면 되게 오래된 경우. 만성. 네, 되게 오래됐고 이제 오랫동안 내가 뛰기만 하면 아픈 경우들 아니면은 이제 급성으로 오게 되는 경우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도 아픈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오시게 되죠. 네. 환자분들이 어쨌든 진료를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좀 회복을 위해서 환자분들이 좀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으려면, 걸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걸을 수 있거든요. 의지를 갖고 오시지 않나요,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진짜요?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무래도 힘이 들고 좀 누워 있고 싶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큐를 주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모르겠다. 마음에 약간 힘이 빠지신 상태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최근에 좀 진료를 보시면서 좀 힘드셨던 케이스도 있을까요? 힘든 케이스는 많은데 주로 뭐 어떤 케이스가 좀 힘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지가 없는 분들이 사실 힘든데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하긴 하는데 의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환자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신 환자분들 중에서도 전두엽이 손상돼서 오신 분이 계신데 전두엽은 이제 본인이 어떤 지금 병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인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탁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전두엽 손상이 있으면. 그래서 그분은 본인은 아픈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몸이 아픈데도? 잘 못 걷지만 나는 불편한 게 없다. 그러니까 병식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근데 어떻게 오세요? 치료가 할 게 없다고 아니 보호자분들이 이제 데리고 오죠. 보호자분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전두엽 손상, 뇌출혈 뭐 보통 이런 걸로 많이 오다 보니까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의식이 좋아지고 깼는데 난 괜찮다. 그런 상태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면 엉덩이를 툭 친달지. 충동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담배를 막 펴야 돼. 담배를 핀달지 이런. 그러면 이건 약간 좀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지금 간호사분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궁금해진 부분인데 그렇다면 전두엽 손상으로 인해서 엉덩이를 이렇게 툭 쳤어요. 그러면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글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고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의 직업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직업의식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환자분이 그런 상태라는 것도 다 간호사 선생님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인 거를 조심하죠. 기본적으로 조심하고 너무 재밌습니다.